전우방송.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송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3월 5일인데요 3월 5일은 제가 전우방송이 개국한 지 3년이 되는 날이고 제가 월남에서 철수한 지 4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두 개가 뜻깊은 날이 두 개 겹쳐 있는데요. 한 가지 더 겹칠 일이 생겼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허경영 총재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일 그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 한 11시부터 생방송으로 10분 전부터 생방송으로 전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우리 전우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답변도 들어보시고 허경영 총재 우리 전우들 우리 월남 참전 전우이고 또 월남 참전 전우들 뿐만 국가유공자에게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분이니까 내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4단계로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한의사가 맥을 못 잡을 줄 모르고 침을 아무데나 놓으면은 환자가 사망을 해요. 잘못 집으면 침 놓으면 죽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월남전 참자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보상이라든지 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법도 알고 절차도 알고 행정도 알고 교육도 좀 받고 판단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이걸 진행을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나 덤벼들어서 이거를 덤벼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거 해가지고 사고 치는 일이 더 많아요. 무식한 놈이 열심히 하면은 사고 쳐요. 영리한 사람이 열심히 안 해도 사고를 안 쳐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서도 무조건 열심히 잘하는 사람, 열심히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사고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무대포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그래서 무대포 단체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득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계획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7단계에 가서 발표를 할 건데 오늘은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면은 7단계가 이루어지고 동의가 안 되면 7단계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이 철라 지망 그물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반항하고 저한테 원망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있는데 여러분들 무조건 그렇게 무대포로 하면 안 돼요. 모든 게 절차가 있고 행정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대포로 재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판도 때 맞춰서 해야 되고, 시간 맞춰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된 상황에서 해. 준비도 덜 된 상황에서 막 일만 벌려놓으면 도리어 망가뜨려요. 도리어 일을 방해해. 될 일도 안 돼. 도리어 실패를 다음에 기회마저 놓치게 만들어. 그래서 함부로 설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차분하게 차근차근 좀 늦더라도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고 그랬는데 급하게 가다가
응? 물에 빠지고 말이야. 웅덩이에 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4단계로서 우리가 어떻게 맥을 잡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제목을 사실은 참고 일어나 또는 이런 거하고 같이 이제 맥락을 같이 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오늘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책을 구했어요. 우리 박정길 TV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한 월간조선 2호로를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이 418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437페이지까지인가? 35페이지에서 한 27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맞아요. 잘 맞아. 수당 착복은 없었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면은 여러분들이 또 길길이 날뛸지 모르는데, 이거를 우리는 전제를 해서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수당 착복이 있었다는 착각 속에서 일을 진행하면은 모두 감정적으로 처리돼야 돼.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가 안 돼. 그래서 안민석 씨가 안민석 국회의원이 말이야 300조를 최순실이가 했다. 이것도 지금 다 근거 없이 지금 그거 밝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의 박근혜 탄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태블릿 PC하고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를 만들어 놨는데, 근거를 못 찾아, 지금까지. 없어. 그리고 300조씩이나 거기에 있다 그러면은, 현 정부에서 일단 정권 잡았으니 정권 잡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해도 돼. 그냥 정권 잡았으면 자기도 찾아와야지. 못 찾아왔잖아. 아니면 찾아다가 지금 우리도 모르게 저희들끼리 쓱싹쓱싹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근거가 없어요. 심지어 이번 최순실이가 최서원이라고 그러죠. 최순실은 이제 비하하기 위해서 한 거고, 안민석 씨 국회의원 내놔라고 재판까지 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정치적인 거에 말려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투수당, 여기도 보면 전투수당이 돼 있어요. 전투수당이 됐지, 급여라고 안 돼 있어. 전투수당에 보면은 베트남 참전단체 당시 정부가 전투수당 착복을 주장했.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김성웅 씨가 여기 보면 제보 들어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반도 연합회를 찾았다. 김성웅 79세 회장을 비롯해 9명의 자원봉사자와 여직원 1명의 사무실이 일한다. 여기 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여기 가서 하도 이제 쑤시니까 인터뷰 자료를 받고 인터뷰하고 다 한 거예요. 여기 취재를 해가지고 올린 건데,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한반도 연합회는 크게 정부의 미지급 전투수당 환급, 미지급 전투수당 환급이래요. 미지급 급여가 아니고. 그리고 점전 명예수당 인상. 참전 명예수당 인상은 제가 주장하는 건데, 이제 여기다 이제 넣었더라고, 이제. 지금까지 이거 인상해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못 들었거든. 고엽제 피해 배상. 그러니까 고엽제 피해 배상하고 전투수당 환급하고 이 두 가지가 주예요. 고엽제 피해 사망자 유족 발굴 및 지원 활동 등 이거는 부수적으로 이제 피해 보상하다 보면 나온 거고, 참전 명예수당 인상도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전투수당 환급해달라다가 한 거겠지만은, 그래서 못 받은 전투수당 돌려달라. 이게 주제예요, 주제.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 보면은 말이죠. 그간 몇몇 베트남전 참전자들이 집단으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당시 받지 못한 전투수당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벌였지만 모두 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3년 1월 법제처는 베트남에 파병된 전투에 참여한 자가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 지라는 물음에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 전투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까지 받았어. 그런데 이거를 자꾸 전투수당 말이죠. 이게
미군이 주는 전투수당 같으면 뭐 65불이나 이렇게 되면 이게 받을 만해. 그런데 이 전투수당은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한 전투수당이기 때문에 미군은 전투수당을 준 적이 없다고 나와 있어. 그때 결국은 이제 한국 국내 전투수당을 달라는 건데, 국내 전투수당은 봉급의 30%야. 30%면 그 당시, 뭐 400원 정도 봉급 받았다고, 지금은 한 4만 원이나 40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해도 1000만 원이 안 돼. 650만 원이나 된다고. 지금 산산해도. 그럼 그거 받기 위해서 재판하고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겠네. 650만 원 정도에 우리가 지금 보상받고, 34만 원씩 받는 것만 해도 말이에요. 그건 충분해. 그거 달라 할 그 명분이 없어. 그럼 전투수당 얘기는 끝난 거야. 미군 전투수당은 안 줬다고 끝난 거고, 한국군 전투수당은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재판하면 우리가 재판비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끝난 거고, 이건 우리 저기 참전 명예수당 받는 걸로 대체하면 끝난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여기에 뭐 12억이니 이런 데 말려들면은 허황된 꿈속에서 헤매다가 날새. 그래서 이런 맥 잘못 짚는 이 의사가 나서가지고 계속 헛다리 짚어가지고 지금까지 재판회가 이긴 적이 없어요. 이 재판에 못 이긴다는 걸 뻔히 알면서 거기다 침 놓으면은 죽는다는 거 알면서 침을 놓고 있는 거야. 거기에 침 놓으려니까 침값 내놔라 100만 원씩 50만 원씩 받아먹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돌팔이 의사 아닙니까? 면허도 없는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당시 문재인 수석이 관련 회의를 직접 주관했고, 국방부에서는 전제국 정책실장 9대 방사청장이 나섰고, 그 최용호 소장이 실무를 맡았다. 그 최 소장이 내린 결론은 미국은 용처까지 확실히 밝혀가며 지원했고, 이를 증명할 자료도 존재하며 박정희 정부의 수당은 착복은 없었다. 이게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수석이, 민정수석이 밝힌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무슨 박정희 착복을 뭐 했니, 안민석이 했니, 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게. 지금 꾸며낸 거라고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정했다고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론 낸 거나 나와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박정희 정부가 떼먹은 돈 없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 425페이지에. 이 책이 말이죠. 아주 내가 보니까, 읽어보니까, 자세히 읽어봤는데, 아주 잘 분석을 잘했어. 월간조선 기자가 취재도 제대로 했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용호 소장은 이제 우리가 기여한 공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이제 헌재에서 전시 국가 비상사태의 정의도 확인 받아야 된다. 근데 국가 비상사태 정의 뭐 받고 말이죠. 여기 이것도 다 불필요한 얘기야. 전투수당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20대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규백 의원 4선 서울 동대문 갑은 국방원 재직 시절에 베트남전 참전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시도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법적으로는 풀 수 없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제 푼다는 거는 월남 참전자들이 그 공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이거든. 근데 특별법을 제정해야 푼다. 근데 이 양반들도 특별법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이 고엽제 피해 배상도 말이죠. 고엽제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등 인체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성분들은 인체에 축적돼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뒤에 그 증세가 발현된다. 이렇게 각종 암, 기형, 림프종 등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75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 미국 내 고엽제 피해 참전 군인들은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의 다우케미칼을 비롯한 7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억 4천만 달러를 보상으로 받았다. 소규모 병력을 파병한 뉴질랜드, 호주의 환자들에게는 배상하면서 한국군만을 제외한 1984년에 사건을 종결했다. 이게. 1984년에 이미 사건이 종결돼 버렸어.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05년인가 한반도 문제 브라운 각서의 전문이 2005년에 공개됐고 고엽제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김성훈 씨가 주장을 하는데, 브라운 각서 10조에 뭐 미국 보상금 2배를 지급한다는 이걸로 하는데, 이거는 우리 대부분은 고액죄에 관한 참전자 중 소수에게만 그 피해를 인정해 국가 배상을 지시했다고 이미 끝났어요. 이것도 재판도. 그 법원은 인과관계 입증 시효 등을 문제 삼아 대다수 참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게. 계속 기각 당한 거예요. 또 무슨 재판을 합니까? 기각. 한국 정부는 1993년 3월 고액죄 후유증, 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고액죄 환자에 대한 보상을 해오고 있다. 이거는 지금 다른 나라는 고액죄라는 이 용어 자체가 지금 없어. 우리나라에 뭐 특별히 이렇게 말이 많고 시끄럽고 하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93년도에 3월 고액죄 후유 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 고액죄 후유 의증이야. 고액죄증도 아니야, 이거는. 고혈압, 당뇨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웬만하면 해주려고 노력한 거야, 그는 보니까. 응? 그리고 이 헌법 29조 2항 국가배상 청구권 제한 이것 때문에 뭐 못한다 뭐 이렇게 계속 지금 한반도 김성훈 씨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필요 없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헌법 개헌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개헌한다는 자체가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힘든 개헌, 괜히 맥을 잘못 짚어가지고 엄한 데다 침을 계속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법을 갖고 있으면은 헌법보다 우선인데 헌법 개헌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게. 헌법과 관계없이 우리한테 보상해준다는데, 응? 이 보상 안 해준, 여기 헌법에 보상 안 해준, 군인들은, 보상 안 해준다,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주겠다고 특별법 만들었잖아. 그럼 끝이야. 헌법이 보상을 해주든 말든 안 해주든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헌법하고 무슨 관계 있어. 특별법인데. 헌법은 하나의 기준인데 그 기준마저도 특별법으로 깼다, 이 말이야. 깼는데 더 이상 무슨 개헌할 필요가 있냐. 지금 이 돌팔이가 계속 어머니한테 지금 침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괜히 골치 아프게 만들어서 헛다리만 계속 찍게 만드는 거예요. 길은 가까운 데 있는데 자꾸 먼 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지막에 참전명예수당 인상해달라. 이거는 지금까지 없던 얘기. 내가 이제 참전명예수당 인상 집회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얘기도 말이죠. 문제가 있어요. 한반도 연합회는 현재 34만원 수준인 우리나라의 참전명예수당도 베트남전 당시 국제연합군에 속했던 국가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것도 이제 전에 얼핏 말했지만 연합회는 자체 제작한 자료를 보여주며 나라별로 미국 210만원, 호주 205만원, 뉴질랜드 180만원, 태국 200만원, 필리핀 180만원을 매달 베트남전 참전자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그래서 1인당 국민 총생산 GNP를 비교할 때 한국은 3644달러이고 필리핀은 3000달러이다. 보다 10배나 잘 사는데 참전 명예수당은 필리핀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이거 이해 갑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에서 180만 원이면요, 우리나라에 1800만 원 받는 것만 지금 여기 10배잖아, 우리가. 여기 10배, 여기도 필리핀도 3000달러니까 우리가 10배라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10배라 그랬잖아요. 대충 때려잡아도 10배니까 내가 그 정도는 국제 감각이 있으니까 안다고 내가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 봐가지고. 그러면은 3000달러면은 우리 3만 달러가 넘었는데 10분의 1 수준이란 말이야. 그러면 180만 원이면 결국 말해서 1800만 원, 우리나라에서 1800만 원 받는 거하고 같은 수준이야. 우리나라 돈 180만 원이면요, 필리핀은 1800만 원 가치가 있는 거야. 필리핀에서 1800만 원씩 가치가 있는 돈을 주겠습니까? 상상이 돼요? 우리한테 1800만 원 달라면 우리 국가에서 1800만 원 달라면 1800만 원 주겠습니까? 지금 180만 원도 힘들어 하는데 1800,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은 나라도 180만 원을 받기 힘든데 3000달러인 나라에서 180만 원을 받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1800만 원 돈 수준을 어떻게 받겠냐고요. 이게 여기 미국 210만 원, 호주 205만 원, 뉴질랜드 280만 원, 태국 200만 원, 필리핀 180만 원, 이게 근거 있는 겁니까? 이게 근거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전에 호주에 250만 원인가 받는다고 전화 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호주 205만 원에 나와 있네?
그 근거가 없다고, 근거가. 그 근거가 뭐냐? 그 사람의 진술, 그 사람의 통장, 입금된 통장 사본, 어? 그러니까 그 통장 사본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 증인, 어? 그 진술서라든지. 이런 것들 확보해가지고 또 이야기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럴 것이다. 어디서 그렇더라, 카더라. 이게 다 돌팔이가 하는 짓이야. 막상. 그래서 180만 원 줄 테니까 필리핀에 180만 원 받는다는 그 증빙서 가져와라. 그럼 못 가져가면 못 받는 거야. 괜히 말이야. 어? 스스로 지 발목을 지 발등 찍는 거야, 이거. 이런 거 왜 쓰냐고, 이런 거. 근거가 있냐, 이거야. 근거 있으면 내가 제출하세요. 이런 것들 엉터리 돌팔이들이 말이 지금 나서가지고, 근거도 없이 말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한국군은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연인은 32만, 34만 명, 국방부 32만 명이라 국회는 34만 명을 조장하는데, 을 파병했다. 5,099명이 전사하고, 1만 1,232명이 다쳤다. 참전자뿐 아니라 그 후세까지 고엽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베트남전 참전자들의 평균 연령은 77세, 장교 82세, 병사 72세다. 이걸로 끝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그 열간 조선이 가서 취재를 잘했더라고. 근데 그 미국에 있는 사람, 태국에 있는 사람, 호주에 뉴질랜드, 필리핀 5사람 정도 각 하나씩이라도 다 확보가 돼야 돼. 한 4사람씩 확보되면 더 확실하지만은. 그 한 명씩이라도 일단 확보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근거도 없이 말이야. 확보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만 듣고 전화 통화만 됐고 말이야. 내가 듣기로는 이 증거 입수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수했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근데 저는 입수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입수했다면 그거 공개하세요. 그럼 공개해야 우리가, 자, 이런 거 있다 하고 국회도 막, 내 보내고 말이야. 보훈처도 보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공개해가지고 공유하는 것이 우리 전우들한테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다. 뭐, 우리 최상현 씨 전우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써야지. 어? 최상현 씨가 자료를 참 막 브라운 각서 뭐니, 우리 대구에 배인전 우리 최 회장님 말이죠. 아주 고생 많이, 돈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고생 많이 해서 자료 수집했는데, 쓸모가 없어. 결론은 말이야, 정산서 하나밖에 쓸모가 없어. 그 정산서에 딱 나와 있는 거는 말이죠. 월급의 30배를 지불했다. 그리고 말이야, 전투수당은 없고 해외수당밖에 없다. 급여도 없다. 딱 정산한 거는 해외수당 하나밖에 없어요. 항목이, 정산 항목 자체가. 그런데 그거 외에는 쓸 게 없어. 다른 거는. 뭐 비슷하다, 뭐 예외일 수 없다.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야. 정확한 금액이 딱 나와 있어. 정산서에 없는 거는 말로는 100번 해도 소용없어. 다시 몇 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먼저 다 잡아야 돼. 우리가 쓸데없는 허황된 꿈에서 일단 벗어나야 돼. 그래서 제대로 마음을 붙잡은 상황에서 일을 시작해야 일이 되지. 아직까지도 말이야, 그냥, 내가 일하는 사람 말이야, 도리어 욕하고 말이야, 빈정대고 말이지. 자꾸 그러면 일이 안 돼요.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럼 일 하지 말자는 얘기야? 내가, 전후방송의 모토가 우리는 하나다. 하나에 집중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것부터 하나 주장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자꾸 여러 소리 하면 안 돼. 하나에 집중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딱 결론이야. 우리는 하나다가 시작이고, 우리 집중하자가 결론이야. 내가 시작과 결론을 이미 다 내놓고 시작. 좀 6.25하고 뭐, 아까 내용에도 보면 뭐 형평성도 있고 하다는데, 모두에게 혜택 주는 방법은 말이죠. 병가 규제를 해제하면 모두에게 혜택 주는 거예요. 형평성도 다 해제되는 거요. 6.25 참전용사도 참전수당 받고,
6.25도 참전하고 월남도 참전해서 두 개 수당 받으면은 형평성도 해제되는 거예요. 형평성이 무슨 형평성이 따로 있습니까? 병가 규제 해제만 하면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